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후 들어서 더 힘을 내지 못한 채 흘러내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다시 7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반도체 소부자중들도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죠. 네, 한미 반도체, 제우스 등 주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폭을 키운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한 총리는 방한 중인 카자흐스탄의 하원 의장과 만나 원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원전 세일즈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한수원 미 경쟁사 소송 승소입니다. 미국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웨스팅하우스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 한수원이 사실상 승소하면서 향후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도 약세장 속에서 존재감이 돋보였죠. 네, 지난주부터 반등에 나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5% 상승하면서 탄력적인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BHI, 우리기술, 한전, KPS 등이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원전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6G 레디 차세대 장비 훈풍입니다.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차세대 장비 6G 레디 조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로 대세 상승기 진입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도 큰 시세를 형성을 했죠. 네, 먼저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스테크가 지난 13일에 이어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며 단숨에 3,8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외에도 KMW, 오이솔루션 등 통신 장비주들이 강한 에너지를 형성하면서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6G 장비 호재 등장에 강한 시세를 형성한 통신 장비주, 모멘텀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원전과 통신장비 종목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 그리고 에이스테크와 KMW입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한수원 미 경쟁사 소송 승소입니다.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전 세일즈마다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좀 된 건데 앞으로 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홍희진 파트너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한미 정부가 좀 협상했던 내용이 그거죠. 제3국의 원전 시장에 진출을 할 때 협력 관계에 좀 맞추겠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협력해서 3국에 좀 수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실상 소송 뉴스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이죠. 체코랑 폴란드 쪽으로 우리나라 이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이 기술에 우리나라 작용이 된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부분 때문에 소송에 좀 진입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려감이 좀 컸던 부분이고 그동안의 협력 관계였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소송으로 좀 나오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 법원에서 이제 각하 결정을 좀 내려서 소송을 조금 취하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발생이 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소송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가 된 건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찜찜한 요인은 분명히 조금 남아 있다. 다만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웨스팅하우스에서 항소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나설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는 다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항소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을 수 있다. 자, 윤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을 만나서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을 하고 또 한 총리는 카자흐스탄의 하원 의장과 원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뭐 항소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주셨지만 우선은 한수원의 승소가 정부의 원전 세일즈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내 좀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차장님? 일단 이번 법원 판단대로만 본다면 사실은 이제 기각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수원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 초기에는 뭐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은 독자 기술로 좀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앞선 이제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우려감들이 완전히 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정부가 사실은 나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근데 미국 정부가 이거 나설 가능성은 뭐 기사상의 내용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해외 수출이 막힐 뻔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뒤이어서 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해외 수출,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외 쪽에서 어떤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굵직한 건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 정부가 입찰할 가능성도 많이 있었고요.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 그리고 이번에 터키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체코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좀 입찰을 따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원전이 채택이 됐습니다. 뭐 친환경 이 발전 부분에 원전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유럽이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난을 걷고 있으니까 원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심각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 각국 유럽 각국의 구애가 적극적으로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수원의 승소 소식 그리고 정부의 원전 세일즈 행보에 주목을 받는 원전주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사인을 보면은 우리기술에만 홍기진 파트너께서 스탑 사인을 주셨고 나머지는 다 고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볼까요? 9월 들어서는 21선 위로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오늘 5%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 지금 이제 두 분 다 좋은 사인을 주셨는데 홍기진 파트너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박스권의 흐름이 사실상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유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의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원전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사실 좀 기대해봄직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은 조금 살아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이나 수주 잔고 이런 것들도 기대감 있는 요인들이 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현재 위치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이제 원전 기자재 밸류체인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잇따른 원전 세일즈를 보이면서 한수원의 승소로 이제 더욱더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본업이 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올해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1조 한 8천억 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두산 밥켓의 어떤 이 영향세가 좀 컸습니다. 근데 하지만 에너빌리티 부분의 수주 증가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신규 수주가 에너빌리티 부분에 5조 2천억 정도고 전년 대비 63% 늘었습니다. 수주 잔고는 16.4천억으로 17%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국내 원전 확장 기조가 본업의 회복 사이클을 확실하게 좀 이끌어내는 모습이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앞서 이제 소송권에 걸려
원전이었던 APR 1400에 더해서 과거에 AP 이 1000 원전 프로젝트의 주기기 공급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기자재 밸류체인으로서는 뭐 APR 1400이 앞서 이제 소송건이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또 교집합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해상 풍력 쪽에서도 유의미한 점유율 달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LNG 가스터빈 국산화로 인해서 신규라든지 교체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소형 원전의 SMR 프로젝트도 가시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에너빌리티 쪽, 그러니까 두산 바켓만 가지고 시장에서 좀 밸류에이션 평가를 했는데 에너빌리티 쪽의 어떤 모멘텀이 새롭게 발생을 한다면 주가가 또 한 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려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게 원전뿐만 아니라 풍력, 뭐 연료전지, LNG 가스터빈까지 국내 에너지 이제 정책 변화에 맞춘 신성장 동력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트너님께도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차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그 동안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사실상 올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정도 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한 11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자회사의 어떤 이슈 자체가 현재 이제 두산바켓의 이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북미 매출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모멘텀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큰 호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풍력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항공기 엔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SMR 관련해 가지고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협력 관계가 지금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발생을 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 또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성장 모멘텀으로 좀 충분히 저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위치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신재생 쪽 플러스 그다음에 유가의 어떤 반등에 따른 에너지주의 어떤 강세, 수급 유입 이런 것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박스권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박스권 자체가 조금 변동폭이 있어가지고 박스권 내에서 어느 위치에 매수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의 편차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좀 기분 좋게 홀딩을 좀 이어가도 될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파트너님? 자, 일단 지금 올해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박스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그려진다라는 거는 지루할 수 있지만 악재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안 밀린다라는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어찌 보면 돌파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측면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도 요 지금 노란색 네모칸 안에 좀 진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크게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좀 횡보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진입하기 전에는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지금 부정적인 흐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어떤 목표치는 2만 원,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은 박스권 하단 자리죠. 15,000원에 대한 어떤 이탈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슈가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 요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지금 박스권을 오가고 있는데 우선은 2만 원으로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술로 볼까요? 9월 들어서 아래로 향하던 주가가 오늘 위로 급하게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뭐 15% 정도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분의 사인이 지금 갈렸거든요. 홍기진 파트너께서는 스탑을 주셨고 장청 차장께서는 고사인을 주셨는데 우리 기술에는 스탑 사인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원전 제기술 국산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작지만 좀 강한 기업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의 지금 가장 큰 악재 요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자체보다는요 현재로서는 전환사채 물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오늘 금융감독원 전자고지 시스템을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 물량이 대략 한 1,000만 주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022년도 11월부터 또 전환시킬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1월부터 전환 가능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날짜는 지금 충족을 합니다. 그런 측면인 만큼 현재 요 지금 전환가액은 물론 현재 주가보다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언제 지금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런 것들이 매도의 어떤 압박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랑 모멘텀은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런 어떤 압박성 매물이 저는 조금 더 상승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급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점을 짚어주셨고 장시영 차장께서는 우리 기술도 고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뭐 그런 어떤 전환사채 물량들이 물론 부담이긴 합니다만 회사가 사실은 그동안 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이 투자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좀 해주고 싶고 그 투자에 대한 수확을 거두는 게 올해 또 내년부터가 원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전뿐만 아니라 방산이라든지 뭐 철도 스크린도어 그리고 해상풍력 산업에 진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올해 연말 또는 뭐 내년 초부터 발생을 하고 그 부분들을 또 모멘텀으로 가지고 앞선 이제 원전의 내용들과 같이 섞이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슈가 좀 불어주면 탄력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저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기술 하면은 이제 국내 유일의 원전 제어 시스템 공급 업체인데 국내 신규 원전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수주를 받을 때도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원전 산업에서 우리 기술의 역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매물 외에 그런 좀 스토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박사님? 일단은 지금 원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사실상 계측 제어 설비라는 부분을 국산화에 성공시킨 기업이죠.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3대 원전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기술의 명성을 어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지금 SMR 쪽에 대한 어떤 정부, 그러니까 지금 국책과제 수행 중이다라는 부분도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 종목을 떼고 원전 산업을 논하기는 좀 어렵구나라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내수의 어떤 원전도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수출이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다만 주가에선 기대감 요인들이 좀 중요할 텐데 현재로서는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기대감 요인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계측 제어 사업의 국산화 부분들이 가장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이 지난 4월에 단기 랠리를 펼친 구간 이외에는 사실 그 이후로는 좀 추세를 만들지 못했고 거래량도 좀 별로 없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거래량도 터지고 급반등이 나오면서 수익률 좀 돌아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오늘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빠져나올 기회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고사인 주셨으니까 홀딩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가격적인 그 전략을 좀 노려봐야 할지 차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하락에 대한 기간이 긴 만큼 매물벽도 굉장히 두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있을 어떤 해외 수주권들을 좀 기다리면서 모멘텀이 좀 다시 살아날 때까지 홀딩을 하고 좀 기다려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침체돼 있던 시장이 이번 이슈로 좀 잠깐이나마 좀 들썩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거래량 그리고 이전의 어떤 거래량들로 시장에서 조금씩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마치 최근에 통신 장비들 있잖아요. 5G 통신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원전 시장도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관련 종목들이 더블 이상 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고점인 1,900원대를 조금 넘어서 2,000원까지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참여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뜨거운 통신 장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G 장비가 2024년 말부터 투자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통신 장비주가 일제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직도 국내에서는 그 5G에 대한 논란도 여전한 상황인데 6G 장비 투자가 예상대로 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차장님? 이거는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우리의 이제 그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신 장비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애널리스트 분의 내용을 좀 토대로 좀 말씀드릴 텐데 그분 말씀이 거의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좀 수긍이 되는데 사실 이제 19년도에 5G 도입했을 때 당시 8GB에 불과했던 인당 트래픽이 올해 7월에 16GB로 좀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투자 저하, 그러니까 5G에 대한 어떤 통신 투자가 좀 적으면서 5G에 대한 품질에 대한 어떤 불만족 그리고 LTE 속도도 저하 현상이 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리하게 국내 어떤 인터넷 그리고 특히나 모바일 속도는 이제 상위권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좀 많이 쳐져 있거든요. 근데 3G 사례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2007년도에 국내 3G 서비스가 개시가 됐는데 존재감이 없었고요. 투자 규모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국내 아이폰 3GS가 도입되면서 3.5G 투자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는데 그게
바로 LTE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6G 관련된 게 이제 위성통신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근데 그 6G가 실제로 오기 전에 5G에 대한 보안 투자, 그러니까 5.5G 투자를 6세대 레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통신사들도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개시가 되면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과대에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살짝 불어지니까 확 올라왔는데 네. 이게 충분히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이어질지는 통신사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증권의 김홍식 애널리스트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이제 그 리포트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미국의 그 5G 인프라 확대 소식에도 통신 장비주가 좀 들썩였었는데 그러면 이제 해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주가 뭐 5G 때도 좀 단기 테마에 그치는 그런 좀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돌아서서 좀 장기간의 그 하락을 만회를 하고 추세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좀 봐도 될까요, 파트너님? 자, 일단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일단 긍정적인 뉴스들이 확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슈 자체는 굉장히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이 있고 그 첨단 산업을 원활히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수고 이제 그런 어떤 통신의 속도 자체는 굉장히 좀 빨라져야 된다는 뉴스는 예전부터 좀 나왔던 이슈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좋은 뉴스가 나오니 마치 그게 미래의 어떤 현실화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슈 자체는 뭐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IRA 법안, 그다음에 인프라법, 그다음 반도체법이 가장 좀 주력 지금 공을 좀 많이 들인 그런 법안이죠. 근데 이제 인프라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통신에 대한 투자가 2019년도 5G에 대한 어떤 투자도 이루어졌고, 근데 그 이후에 명확하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은 코로나 부분들도 영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사실상 투자가 증가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찜찜한 요인은 뭐냐면 경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가나 고금리가 기업들의 어떤 부담을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순조롭게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강한 종목이죠. 이제 에이스테크와 KMW를 오늘 매도의 기술을 올려봤는데 지금 이제 사인을 보자고 하면은 에이스테크, KMW 다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스탑이시고 장시영 차장께서는 두 종목 다 고사인을 주셨어요. 에이스테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내 두 번째 상한가기도 하고 사실 한 번에 또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시영 차장께서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힘이 좋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뭐 IRA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뭐 워싱턴 무역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은 사실은 420억 달러의 보조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 이상의 규모인데 거기에다가 AT&T는 24년까지 10만 개의 5G 이 기지국, 버라이즌은 25년까지 15만 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인데 에이스테크가 미국의 한 통신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지 생산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양극재 업체들, 2차전지 업체들이 미국에서 IRA 법안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듯이 에이스테크도 그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기대감이라고 좀 표현하기에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주가가 5일 만에 2배 이상 급등했다는 점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그럼 2배 이상 급등한 데 대한 그 급등에 대한 부담감일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산업이 변하면 당연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통신에 대한 투자도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조금 너무 부진했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에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너무 빠르게 올라왔는데 유상증자 이번에 좀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유상증자 물량 자체가 10월 달에 또 이제 출회될 수도 있는 어떤 이제 상황들, 이 부분도 올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지수 관련주들이 너무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테마 자체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조금 빠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지금 뭐 맥신이라든지 전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양자 관련주들 아니면 그 이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대감 요인이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들은 없지만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밀리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뭐 AI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도 물론 이런
것들이 실체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변동성이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좀 멈추고 조정받는 흐름을 좀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를 그러면은 지금 가격적인 부분 말고 6D 장비 투자가 시작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회사는 어느 정도나 좀 성장을 해볼 수 있나요, 차장님? 당장 이제 성장 레벨업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통신사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투자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9년도에 5G 투자가 시작됐고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건 17년도부터 움직였습니다. 만약 6G에 대한 관련된 투자가 지금 스타링크도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2년 뒤, 3년 뒤의 일이라고 한다면 통신 장비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건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상기하시고 모멘텀이 어떻게 불어닥칠지는 뭐 사실은 통신 장비주들이 통신사들이 국내 통신사들이 통신 3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기진 파트너께 이제 전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지금 강하긴 한데 뭐 증자 이슈도 있고 사실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와도 손실인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전략 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전략 짜기가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힘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만 아직 손실이면은 기대감 있는 모멘텀들이 아직 좀 살아 있으므로 여기서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들이 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3,800원부터 그러니까 오늘 종가 이상부터는 좀 저항 위치고요. 그다음에 지지라인은 3,200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KMW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스탑 주셨고 장시영 차장은 고우 사인을 주면서 엇갈렸는데 장시영 차장께서는 두 종목 다 이렇게 주신 게 이제 6G 쪽으로는 모멘텀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장기적인 어떤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추세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7,000원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모멘텀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뭐 명확하게 뭔가 우리가 실체가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고 지금 당장에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통신사들에 대한 어떤 투자 소식이 없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스럽지만 미국 발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국내 투자자들, 국내 통신사들도 본격적으로 발주가 시작되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SI사들이 수주가 이어질 거고 그에 따른 국내 장비주들의 수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뭐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들이 분명히 나올 거랍니다.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저점 매수 전략을 활용을 하시면서 향후의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차장님께 바로 좀 가격적인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짜볼까요? 그러니까 에이스테크는 사실은 7,000원이 넘어가야지 되는 부분이 추세를 만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뭐 KMW 같은 경우는 200일선 부분까지 아직 상승을 못했습니다. 에이스테크는 200일선 부분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걸 넘어서야지만이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만들어가는 구간이고 KMW 같은 경우는 아직 그 200일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까지 공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부분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어서 그 이후에 사실은 뭐 그때까지는 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좀 매매를 하시고 네. 뭐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그 이후에 어떤 자격 전략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격적인 전략. 일단은 저는 큰 의견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지금 따라 붙을 거냐 조정을 받고 조정이 양호할 때 붙을 거냐의 어떤 전략인 것 같은데 저도 역시 동의하는 게 조정이 양호했을 경우에는 저는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일단 상승세가 너무 아직까지는 좀 표면만,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이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인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거래가 늘었다 그래갖고 무조건 따라붙는다라는 게 지금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시장 주도주였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아니면 최근에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긴 어떤 장기적인 박스권을 그려줬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5G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모습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조정이 조금 더 매물소화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저는 좀 진입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치고 간 다음에 따라 붙일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급 자체나 분위기 자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들어가겠다. 그렇죠. 살 기회를 주고 좀 비중도 중요하니까 많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 기술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 에이스테크 그리고 KMW까지 네 종목 살펴드렸고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외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외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중소형 건설사인 JSND가 6%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신흥도 6%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평화산업 살펴보시면 수소 관련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2% 상승을 하면서 1,454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통신 장비주들의 강세 속 6% 강세를 보인 RF텍 기지국 장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시간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5% 약세로 마감을 했던 액토즈 소프트 다시 매수세 유입되면서 9%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7%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던 손오공 역시 시간에서도 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 상승하면서 2,475원 터치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3.4% 하락하면서 1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로 오늘 8% 상승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한국 무브넥스.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면서 1.1%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KMW가 올라와 있네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통신 장비주죠. 2.8% 밀리면서 1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주주인 SK텔레콤이 스타링크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엔텔스가 나와 있네요. 엔텔스 22% 오늘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2.8% 하락하면서 7,7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빅파마와의 매각 협상 보도에 오늘 9% 상승을 했는데요.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오늘 강한 모습 보였었는데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네요. 2.7% 하락한 75,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코어라인소프트 가지고 오셨고요. 홍희진 파트너 제이시스 메디컬, 그리고 장시영 차장 삼성중공업 가지고 오셨는데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 코어라인소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 주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의류 AI 쪽에 대장주가 등장했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의료 AI의 대장주다. 그럼 새로운 대장이 뭐 등장했다라는 얘기인지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크라우드웍스로 맞아요.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그게 이제 9월 초였고 제가 이번 달을 좀 디자인을 하면서 9월 초에는 좀 크라우드웍스가 좀 키맨 역할을 할 것 같으면 9월 말쯤에는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껴있는 거 감안해서 9월 말쯤에는 코어라인 소프트가 좀 키맨 역할을 해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사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폐암 진단 CT 영상을 AI 판독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되게 좀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뷰노랑 똑같은 재료거든요. 뷰노나 루닛이나 다 똑같은 재료인데 그렇죠. 제가 왜 그 대장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루닛이나 뷰노는 FDA 승인을 곧 받을 거다고요. 동사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고 그거 하나로 다 끝난 거였어요. 이미 받은 상태에서 심지어 유럽의 한 6개 메이저 대형 병원에 납품도 하고 있고 실제 납품 실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대장주는 매출 기준으로 루닛이 조금 더 커요. 근데 루닛은 이제 폐암 관련해서 라인업만 있는 건 아니고 폐암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보다 보니까 네. 매출이 더 큰 거고 폐암 쪽만 매출을 발라보면 동사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루닛이 지금 시총이 3조쯤 되잖아요. 동산 이제 어제 상장했는데 어제 스펙 상장으로 했어요. 신규 네. 상장이 아니라 스펙 상장인데 어제 마이너스 25%로 그러니까. 마감을 했고 이제 그래서 어제 시총 4천억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이제 4,700억 정도로 됐거든요. 근데 동사랑 똑같은 재료가 뷰노가 있는데 뷰노는 아직 그 FDA 승인 전인데도 시총이 5,600억입니다. 단기적으로만 본다고 해도 뷰노의 키 맞추기 충분히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봐도 여기서 1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의료 AI 섹터에 투심만 꺾이지 않는다면. 그럼 투심만 꺾이지 않는다면을 생각을 해보면 루닛의 주가만 좀 보면 될 텐데 오늘 꼭 공교롭게 루닛이 또 전고점을 좀 지켜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주면 동사도 같이 나아가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닛과 뷰노만 있던 시장에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가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FDA 승인까지 이미 받고 실적이 나오고 있다. 네. 자,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도 바로 들어볼까요? 사실 가격적인 전략이 의미가 없는 게 캔들이 2개밖에 없어서 의미가 그러네요. 없지만 어제 오늘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시총 1조를 잡아두시고 단기적으로는 뷰노의 이제 키 맞추기까지 그 가격이 대충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시총 1조를 했을 때 5만 원. 아니요, 시총 1조가 아니라 뷰노의 시총. 뷰노 시총이 한 5,600억, 700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시총을 이제 가격으로 환산하면 5만 원 정도 되고 여기서 시총 1조까지 본다면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 그렇게 좀 업사이드를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뷰노와 키 맞추기를 봤을 때 1차적인 목표가 5만 원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홍혜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타 볼 텐데요. JCC 메디컬 나왔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자, 신제품 출시 모멘텀, 그다음에 내년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 이게 라이징 포인트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신제품 덴서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영애 맞습니다. 씨가 이제 광고를 해서 굉장히 좀 핫한 좀 제품인 것 같은데 이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볼까요? 자, 덴서티가 이번에 이제 국내도 이제 허가가 조금 떨어졌고요. 미국 쪽에서도 3분기 중으로 허가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 피부 미용 의료기기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하이프라든지 RF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지방 분해, 그다음에 지금 여드름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리프팅 효과라든지 효과들은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름들이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JCC 메디카이 같은 경우는 신제품 덴서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 시장의 어떤 진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기대감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이노슈어라고 하는 전 세계적 1위 하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어떤 이름을 달고 이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은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판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텐셜로 해가지고 중국 쪽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내년에는 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물론 이제 주가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계속 조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8월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보다는 기기 쪽,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에서는 한 75% 이제 급증하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장비를 팔면 그 뒤에 카트리지 같은 팁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모성 매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기가 많이 팔렸다라는 건 결국 그 부분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고점 찍고 주가가 조금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또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재 위치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목표치를 일단 15,000원 정도 좀 잡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1,500원 좀 잡고 보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실적을 갖춘 성장주로 다시 좀 컴백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사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라이징 포인트는 지금 현재 조선업황은 슈퍼사이클 초기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중공업은 현재 연평균 한 100억 달러 이상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카타르 LNG선의 16척이 추가로 조금 발주가 좀 예상이 돼 있고, 뭐 현재 뭐 지금 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LNG라고 해서 이거 배 위에 떠 있는 해양 플레이트인데 요것도 한 두어 대 정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 수주도 100억 달러가 될 것 같고, 내년에도 LNG선 한 추가적으로 한 20척 정도가 대기하고 있고, FLNG 같은 경우도 한 두세 대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FLNG 같은 경우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그 후에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탱커라든지 다른 어떤 컨테이너 선박이 붙여주면 또 내년에도 100억 달러 이상을 수주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수주를 하게 되면 뭐 사실은 2026년에서 2028년 실질적으로 배가 인도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뭐 연매출 뭐 12조 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최소 마진이 플랜트라든지 조선 성과, LNG 성과 같은 경우가 10%이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만 잡아도 1조 2천억의 영업이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LNG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 이슈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시작되게 되면 모멘텀으로 좀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들 이거 판매해야 되는데 미국은 배가 없습니다. LNG 배가 없는데, 이게 카타르가 지금 뭐 100대, 뭐 200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은 뭐 400대, 500대, 1000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셰일가스가 만약 수출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조선사들 중에, 전 세계 조선사들 중에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들은 국내 조선사들이 유일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8,400원 이하 정도에서 뭐 61선 근방에서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 가격 분군에서 61선 근방에서 저점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12,000원 정도를 잡아보고 싶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긴 흐름으로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3년에서 4년 또는 5년 동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고 1차적으로 12,000원, 손절은 8,200원 정도에서 좀 손절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운의 파트너,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인데요. 국내 첫 중입자 치료 환자의 암 제거 확인 소식에 핵융합 에너지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비츠로테크는 전하를 띤 입자를 가속하거나 충돌시켜서 입자를 빛의 속도까지 가속시키는 가속기를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이 점이 부각되면서 18%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상승 이어갑니다.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우듬지팜입니다. 첨단 반밀폐형 스마트팜 관련 자체 기술을 갖춘 스마트팜 종합 기업입니다. 오늘 스펙 합병 상장 첫날 17% 급락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는 탄력적인 반등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5.6%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덕신 하우징입니다. 데크 플레이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2023년 기준 58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5%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3.8%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유니크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로 수소차 핵심 부품을 제조해서 수소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윗골이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거래량 실리며 탄력적인 모습 보이다가 조금은 상승폭 줄인 모습이네요.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RF텍입니다. 5G 기지국 안테나 업체로 6G 레디 훈풍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6%대 상승을 했고요.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시간에서도 3%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 내일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RF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홍희진 파트너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결국 지금 RF텍만 봐야 될 게 아니라 5G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5G든 6G든 뭐가 됐든 간에 통신 장비 쪽. 근데 이 통신 장비 쪽 주가가 가는 게 과연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이슈가 새로 발현돼서 가는 거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마침 이제 오늘 또 이제 하나증권의 김홍식 사모님이 좀 인덱스 리포트를 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뭐 맨날 리포트를 내시는 분이니까 그게 오늘 막 부각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 좀 5G 쪽 해서 좀 플로우로 좀 따라가 보면 지난주 아이폰 15가 나오면서 거기에 6G가 들어간다. 여기서 먼저 머큐리가 부각을 받았고 지난주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네옴시티에 이제 KT가 들어가서 조금 좀 인프라를 깔아주겠다.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좀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5G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 내지는 네옴시티, 뭐 중동 이런 인프라 쪽으로 관련해서 새로 부각을 받는 좀 후발주자 그런 느낌?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 그 기존에 있었던 테마의 새로운 섹터 형성으로 좀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RF텍이 아까 이제 시간에서 4시 10분이랑 20분에는 상한가를 갔지만 지금 살짝 내려왔는데 KMW랑 OE솔루션 이런 다른 종목,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지금 시간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한번 오히려 좀 조정은 좀 받고 가지 않을까. 만약에 더 간다고 해도 조정은 받고 가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그렇다고 새로 들어가느냐? 그것까지는 저는 잘 좀 갸우뚱.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모멘텀까지 함께 가져가면서 새로운 테마 형성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우듬지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스테비아 토마토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오늘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급락을 했지만 시간에서 5% 정도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이제 스펙 상장한 우듬지팜이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RF텍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지금 화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시간의 상한가 호가에 조금 물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시간으로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 그 이슈도 있지만 오늘 이제 이 동사가 그 중동의 한국 스마트팜을 이제 쪽 인프라를 깔 때 동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중동에 들어가는 새로운 종목으로 새로운 개별주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펙 합병 첫날에 오히려 이 정도의 급락을 했다. 그리고 시간에서 지금 그 급등을 하고 있다. 오히려 시가총액 지금 그 규모 자체가 되게 작아서 내일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제 스펙 상장한 코어라인 소프트가 어제 급락하고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보였거든요. 이거 이상으로 우듬지팜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중동 테마의 새로운 개별 종목의 탄생 이 정도로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키트루다 SC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2주 만에 80%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 자리에서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네, 알테오젠은 오늘 조금 재밌는 그 이슈가 있었죠.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갑자기 이제 12시 전에 확 올랐다가 좀 빠졌습니다. 저 때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알테오젠이 머크에게 인수된다.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한 12시 지나서 그 정오 지나서 한경에서 그거 아니다. 서로 이제 반박 기사 내면서 좀 그러면서 주가는 결국 오르긴 했습니다만 머크에게 매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번에 MSCI 리밸런싱 때 지수 편입이 되는 거는 이제 포인트는 이제 확실하고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어쨌든 SC 제형 기존의 정맥 주사에서 이제 피하 주사 쪽으로 바꾸는 그 플랫폼 기술 자체는 되게 유망하기 때문에 알테오젠 자체는 지금 굉장히 유망해요. 하지만 단기간 급등한 거는 좀 어느 정도는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심리 조성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약보합권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03% 하락 마감, 선전은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0.3% 상승으로 힘내주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을 덮친 경기 침체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재 중국 상황이 90년대 일본 경기 침체와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 면에서 중국 문제가 일본보다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우선 중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또 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과거에 일본보다 중국이 더 나쁘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닥스 지수 0.1%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증시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갸크 지수 0.03%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